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2000에서 2500 사이의 산타페는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항상 말씀드리는 이 부분, 너무 지겹다, 이제는 안 보고 싶다, 좀 스킵 좀 해라 라는 의견도 아주 간간히 들려오긴 하지만 그만큼 진짜 중요하니까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딜러한테 다른 데 갔었었는데 요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얼굴색이 변하면서 50만원, 100만원, 심지어는 예전에 200만원까지도 업이 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제 차량을 판매한 유튜브에서 이제 허위매물 잡기로 유명하신 분께서 제 차량을 판매했는데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깎아주지도 않고 50만원 업된 금액으로 내지는 100만원 업해놓고 50만원 깎아주는 척하고 제 차량을 뺀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어디든지 여긴 진짜 정직하다 라는 건 없어요. 시세 공부가 진짜 중요하고, 어디를 가시던지 안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카모드라든가 메가엠이라든가 뭐 카엔유 내지는 여러 전산들이 있는데 그 전산들은 다 하나같이 환경 설정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금액 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 이제 제가 여기는 성능장이 조금 이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지는 왠지 포장이 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개별 단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을 오시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생사람 잡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직업 특성상 제가 10년 동안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생각이지 확실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단지는 반대야, 작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더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KB 차차차라든가 SK 엔카 작업을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매매단지를 가든지 손님분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크게 많이 보이시지 않는 그런 이제 불경기스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참고적으로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1월보다 12월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하나의 설입니다. 왜냐면은 1월에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이건 제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매입한 금액이 있고, 작년에 올류모닝, 작년에 스포티지R, 작년에 소렌토는 오히려 똑같거나 좀 비싸지기도 한 부분일 수도 있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세가 비슷해 보이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세가 오른 거죠. 시세가 똑같다면 어떻게 보면 오른 겁니다. 작년에도 이 가격이었는데 올해도 이 가격이면은 그만큼 세월이 조금이라도 더 지났는데 시세가 똑같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기보다는 조금 오른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12월 달에 그래서 매물이 조금 쌓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1월 1일부터 착착착착 빠지고 그렇지 않나. 왜냐면 딜러분들이 일단 인식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1월이 됐으니까 언제 오세요? 지금 시세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라고 시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 시세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께 좀 요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항상 12월은 완전 비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1월이 조금 전반적으로 딜러분들 표정들이 다 왠지 모르게, 제가 혼자 느끼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어두웠고, 각 상사의 몇몇 분의 대표님들을 뵀을 때 좀 이제 표정이 좀 밝지만은 않았다. 평소 다른 달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12월이 조금 더 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하나의 설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경험을 해본 부분을, 느낀 점을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는 해가 바뀌면은 아무래도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고는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다면은
중고 특성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만 하더라도 좀 상당히 주요 매머드급의 중대형 매매단지들이, 그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카메이즈와 전산 제휴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빼고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다른 거는 안 찍고요. 산타페 DM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더 프라임이 나올 텐데요. 산타페 TM이 갑자기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타페 TM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사고가 심하다라든가 아니면 등급이 엄청 떨어진다라든가 은색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만이면은 3,000 가까이 2,000 후반이 되는 게 맞아요. 2,000 후반이라 하면 2,800, 90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2,000에서 2,500이라고 한다면 산타페 더 프라임 엄청 좋은 거, 엄청 키로수 짧은 거 나오고 산타페 TM 조금 뭔가 애매하게 안 좋은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리고 올리다 보면 신차로 향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000에서 2500이라는 좀 이제 바운더리 갭을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다면은 이거를 지키시고 좀 포기할 거는 포기하시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가격이라면은 다른 비슷한 동급의 올류 소렌토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2,500이 일반적으로 넘어서 3,000 가까이 돼야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에 드실 만한 차량이 나오지 않나? 미리 한번 제 경험상에 제가 아는 시세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사고 그리고 사진 있는 것만 찍고 디젤 차량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차량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디젤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http://www.한글로 클린카드.영어로 com을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딜러 정산 이 카메이저, 요 카메이저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 이 금액들은 정찰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20만원이든 뭐 7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빠지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무는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무사고는 무사고의 줄임말입니다. 이것도 완전 무사고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산타페 더 프라임만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순서대로 안 찍었어요. 그래서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비싼 거, 싼 거, 조금 중간 거, 싼 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격 순서대로 보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에는 이 조건이 보시면은 키로수가 좀 고만고만합니다. 갑자기 요게 나왔다? 그러면 키로수 짧은 산타페 DM이에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좀 낮죠. 데일라이트 등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DRL, 데일라이트 등도 없었기 때문에 주간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간등인데 그래서 키로수가 짧으니까 이 가격까지 산타페 DM이 비싸게 팔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산타페 더 프라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힌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타페 더 프라임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완전 무사고 팟선은 파노라마 썬루프의 줄임말 어라운드 뷰 있고 신차 가격이 4,125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륜이에요. 가격이 싼데 다륜이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연비는 리터당 연비가 이륜보다는 항상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더 비싸요. 다륜이 굳이 평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륜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륜구동이라고 해서 후륜은 일반적으로 빙판길에서 돈다라는 우리 사람은 후륜이지 않겠습니까? 앞발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차는 무게중심이 엔진이 좀 앞에 있다 보니 좀 앞으로 앞굴림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미끄러지지 않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륜의 이륜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모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4륜을 좀 많이 차시지 않나, 대부분 그래서 4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볼 텐데 이게 75,000이고 이건 14만입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좀 있어서 이 가격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봅니다. 2020이면은 20만원 깎아줄지 1950까지 깎아줄지는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진을 봐서 마음을 뺏기게 앞서서 일단은 벌써 여기 범퍼가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능 기록부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가 작게 보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내년 8월 30일까지 앞뒤로 한 달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 검사 날짜, 정기 검사 날짜를 보는 거고 지나 있으면 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다라고 되는데 밑으로 쭉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차는 웬만해서는 미세 누유가 있어도 조금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쭉쭉쭉 웬만해서는 수원차 같은 경우에는 다 깔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축에 속하고 사용감을 볼 때는 여기 시트를 보면은 보통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닐로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 사용감이 있다. 여기는 주름이 없지 않습니까? 좀 가리긴 했지만 여기는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딱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하늘에서 보는 듯한 카메라가 여기 뾰족 나왔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어라운드 뷰 하늘에서 보는 듯하게 이제 조합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진짜 하늘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검정색 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빨간색 포인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휠 스크래치 부분은 전반적으로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보면은 실제로 여기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4륜에 2.0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4만 1000이면은 그래도 나는 주행거리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사용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CT, MRI, 엑스레이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그 크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좀 스크래치, 헤드, 실린더 블럭 이런 통이 있어요. 그리고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좀 있으면 이 사이로 엔진 오일 같은 게 좀 이제 연료랑 좀 이렇게 돼갖고 그리고 이제 유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엔진 보호링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 경험상 1000대 중에 한 대 나올까 말까이지 않을까 이런 CRDI 16V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3000cc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징 프론트 케이스라고 해서 이 위를 직각으로 90도로 쭉 90도 아무튼 쭉 내려가면은 이 부분 정도가 조금 이제 젖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도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차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쪽 오일팬이라든가 이쪽 가스켓 커버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젖어 있는 경우는 간혹 보는 경우가 있어도 지금 보시면은 이 엔진룸 커버에 먼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싸갖고 고압 분무기로 해갖고 여기를 수압으로 해갖고 좀 닦아낸 거다라는 건데 겨울철에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ECU라고 해서 여기에 트리 컴퓨터가 그 은색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케이블이라든가 좀 수분이 흡수돼서 케이블을 타고 안쪽에 쇼트를 발생을 하면은 차가 안 움직입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 그냥 멈춰버리고 먹통이 됩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달릴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그 뇌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가 움직이질 않으면은 작동을 안 하면은 사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게 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어 이런 휠 구동 계통의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발이죠. 네 발. 여하튼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런 은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색들이 빨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강원도 제설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그리고 완전 극적으로 이제 바닷가에 붙어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탔던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간 여기가 부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음새 사이사이마다 좀 흙먼지가 껴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 고무 패킹을 밑에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좀 이제 흙먼지 같은 거 좀 진흙 같은 게 껴있는지 이 레일이 또 중요합니다. 레일을 보면은 또 껴있는지 그리고 딱 탔을 때 이런 이제 라이트들이 전멸하는 그런 이제 모습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조금 이제 오래되면은 깜빡깜빡 이게 전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전자계통에 좀 문제 그리고 엔진에도 조금 이제 RPM이 여기 1 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지 혼자 돈다 그리고 혼자 왕 하면서 약간씩이라도 아니면 많이라도 올라간다 아니면 1 밑으로 안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2.0은 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 뒤쪽에 있는 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튼튼하단 말이에요. 경차라든가 아니면은 0.4 같은 이제 소형차 엑센트라든가 뭐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미미가 조금 약해서 약간 RPM이 1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약간 부품들이 원가 절감된 부품이라기보다는 좀 싸구려 부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대형차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RPM이 1 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핸들도 만졌을 때 디젤이기 때문에 좀 떨리더라도 좀 부들부들 안 떨리는 그런 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 냉각수통의 유량이 좀 적당히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버튼들이 작동이 잘 하는지 보는 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작동, 이거는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고, 여기에 모니터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 뜰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뒷자리 열선도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이 통풍 시트가 양방향 다 있는지 한쪽만 있는지, 사실 이 옆에 있는 버튼들은 뭐 크게는 중요하지 않은데 통풍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능 보면은 다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사용감은 이 사진을 보고 약간 눌려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뒷자리 바로 넘어가서 뒷자리에 뭐 카시트라든가 그런 부분 뭐 무거운 거 실어갖고 이제 방치를 했을 때 좀 눌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없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천장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물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방이 있는지, 이 A필라 쭉 이쪽에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HUD는 싸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크게 엄청 와 이게 있네 라는 정도의 옵션 아니고,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면은 옵션이 다 좋은 거고, 등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엔진은 다 똑같고 프레임, 마감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뭐 이제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얼 우드가 들어가냐, 아니면은 그냥 밋밋한 그냥 플라스틱 마감이 들어가느냐, 그냥 가죽 마감이 들어가느냐,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산타페 DM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버튼, 요추 받침대 뭐 다 있고, 여기 뭐 다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축구방, 그 다음에 차선 이탈, 핸들 열선, 그 오토 스탑, 그 다음에 정차 시에 신호 걸려갖고 신호 대기 시에 시동이 꺼지는 거, 그 다음에 4륜이라는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에코, 컴포트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좀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세팅비를 이런 이제 ECU 컴퓨터에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비탈길, 밀림 방지 등등 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뒷자리 열선 1단, 2단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패턴이 들어간 마감이 이렇게 껴져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봐야 될 부분은 또 이제 창문이 이제 잘 열리고 잘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앞쪽에 돌 튄 부분이 있는지, 이거 점 하나 보이십니까? 요게 썬팅에 브랜드 네임이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걸 수도 있고, 돌빵 있는 걸 수도 있고, 금이 가면은 와이퍼 갈다가 여기 밑에가 금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꼼꼼히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다라는 거는 이제 블루링크라고 해서 이제 한 달에 몇천 원 내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차량을 원격으로 시동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싸제로 구매를 해야만 있는 그 대시보드 커버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 컨디션 딱 보면은 요 버튼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가깝게 찍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반자율주행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을 누르면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안 되고요. 앞에 차 간격 있지 않습니까? 그 앞차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은 내 차도 크루즈 컨트롤 시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제동을 시켜주는, 아예 딱 쓰는 건 아니고요, 간격에 맞춰서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핸들도 차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힘 안 줘도 돌아가는 그런 이제 반자율주행 뭐 몇 단계가 있어요. 총 5단계인가 6단계인가 그런데, 좀 이제 조금 낮은 레벨에서 한 단계 위 드라이브 와이즈라고도 하고 반자율주행이라고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 설명을 거의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기 뒤에는 좀 까진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싸다, 키로수가 좀 많긴 하지만 라는 부분으로 좀 하는 부분이 아닐까.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산타페 DM은 이 가격대에 아무리 키로수가 짧아도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보면요, 익스클루시브가 좀 많이 보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은 1700, 1800에도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모델이 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운전자석만 통풍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없고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밸류 플러스는 좀 낮은 등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산타페 더 프라임 2륜이든 4륜이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로 되도록이면 키로수 쭉 봤을 때 요령입니다. 금액 순으로 놓고 봐서 키로수를 쭉 봤을 때 좀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휀다 단순이라는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7만에서 이런 게 있구나. 11만이기 때문에 좀 잘
손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봐서 완전 무사고라고 찍혀 있으면 좋게 한데 이런 거. 근데 11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패스해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요게 1인 신조라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고 하네. 한 대 4륜이기 때문에 연비에서 손해가 1, 2 정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색상이 쭉 위에 보시면은 흰색이 많이 없어요. 산타페 DM이니까 썬루프가 없고 그렇습니다. 흰색에 썬루프가 있는 게 조금 인기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셔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인기도 좀 많이 찾는 그런 조건을 봤을 때 썬루프가 기왕이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반은 아니더라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썬루프가 있어야 위에가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중고차 초보 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생겼는데 썬루프가 없는 모델을 찍어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 좀 대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 승용차로 갈수록 이제 시야가 눈높이랑 비슷해지니까 좀 더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SUV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담배를 피건 안 피건 개방감이 또 와이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썬루프 부분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픈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뭐 방음 같은 약간 느낌입니다. 원래 순정 마감이 이렇게 돼 있진 않거든요. 이쪽도 보시면은 좀 이제 방음 부분 이렇게 좀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봤는데 핸들 컨디션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요거가 없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은 없다. 이게 채워져 있어요. 측후방 감지기 버튼 자리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자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은 여기 조금 긁혀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이쪽도 전반적으로 조금 있지 않나. 크롬 재질의 이제 사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꾸며 놓으셨어요. 원래 마감이 이런 이제 패턴이 아닙니다. 통풍은 양방향 다 있고 왜냐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기 때문이죠. 연식은 아까 봤던 거는 그냥 오리지널 16년식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건 17년형입니다. 16년 10월식 27일날 그 다음에 키로수는 11만 7천 정도 탔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흡기 클리닝 그 다음에 EGR 그 다음에 DPF 클리닝 그리고 터보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밟았을 때 70km, 80km 이상을 안 나가고 리밋이 걸린 것처럼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터보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악셀을 끝까지 밟았는데 완전 끝까지 깊숙이 끝까지 밟았는데 80km 이상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터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55만원 뭐 싸대로 하면은 싸게 하면은 45만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기판에 EPB라고 한 이쪽에 만약에 뜨면은 경고등이 이쪽인가? 이게 뜰 겁니다. 노란색으로. 각종 경고등, 요게 또 지금은 시동을 안 건 상태라서 계기판에 이런 등이 켜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엔진 체크 등이고 여기에 만약에 EPB라고 떠 있으면은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브레이크 모듈을 바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이게 원래 순정 마감인데 아까 여기에는 뭔가 발라져 있었죠. 패턴으로. 쩍쩍쩍 이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 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정기 검사 날짜입니다. 위에는. 차가 들어온 날짜는 여기 밑에 요 날짜로 판단하는 건데 9월 달이면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가격 뭔가 이제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이때 들어왔는데 왜 안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차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10중 8구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 65,000인데 보면은 썬루프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 보입니다. 썬루프가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사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진도 크게 안 보여갖고 있다. 그쵸. 있죠. 그래서 와이드한 썬루프가 뒷자리에 타신 분들이 이제 장거리를 타셨을 때라든가 좀 기분 전환 그런 드라이브에 있어서 조금 더 업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다른 분들이 항상 타실 때 와 진짜 넓다 막 이런 경우를 제 차는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감은 아까보다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좀 비슷한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대시보드 커버도 없고 뭔가 이대로가 뭔가 깔끔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역시 익스클루시브인데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는 빠지지 않았을까?
여기 문은 안 보이는데 있네요. 뭐가 다른 점이지? 스페셜 파워 트렁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링크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있고 이쪽 운전석 쪽이고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 교환된 이력이 하나 있네요. 미세누유는 없고 밑에 뭐 특별한 내용,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량을 고를 때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여기에 이상한 게 덕지덕지 엄청 써져 있는데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양호라고 찍어놓고 밑에는 또 이제 약간 단서를 또 달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70% 80% 정도만 신뢰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실물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보험 이력 조회 이런 거를 곁들여서 3중, 4중, 5중 4중, 5중은 뭐냐면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시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동반해야 되는데, 리프트를 띄우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이제 번거로운 작업일 수도 있는 게, 어느 공업사든지 항상 리프트에 차가 있고 그러면은 그 차를 빼고 뭐 하기가 표정이 보통 안 좋고 잘 안 해주려고 하고 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고, 차주도 돈 한 푼 안 주고 갖고 나가는 거를 보통 싫어할 수 있습니다. 보험 들고 나가라, 사원증 내라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과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 시운전 하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이 아니라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경찰한테 걸렸을 때 차를 소유한 사무실에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 바로 가서 조금 느리네요. 컴퓨터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다른 필요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좀 기분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보시면 아까 금액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9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2,150짜리 중에서 요거 차가 금액을 더 많이 빼주고 내지는 위에가 안 빠지고 밑에는 좀 빼주고 라고 한다면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금액선으로 구매하시는 거가 중요한 건가 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원 선 정도는 좀 이제 그냥 쭉 보고, 후보 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뽑으신다고 한다면은 한 5대 정도 뽑으셔갖고 이게 모양이 배경이 비슷한 거, 요거랑 예를 들어서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같은 매매 단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묶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뭐 수원이든 용인이든 뭐 써있지 않습니다. 인천이든. 그렇기 때문에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는 5대에서 10대를 뽑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갖고 사진을 찰칵 찍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캡처를 하셔도 더 좋고요.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근데 사진을 찍으시면은 좀 빠르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매매단지 방문을 해서 요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는지 환경 설정을 굳이 안 물어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은 한번 체크를 해갖고 설정을 바꿔놓으면은 전체 차량의 금액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밸류 플러스는 조금 이제 정말 메리트가 있다면 보시되, 금액적인 메리트가 크게 안 보이고 좀 비스무리하다 치면은 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훨씬 낫습니다. 밸류 플러스는 파워 트렁크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아마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이 바퀴도 좀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선 이탈 빠져있고 하이패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다 있고 통풍 시트도 다 있고 한데 파워 트렁크는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매매단지 사진을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어느 매매단지를 보면은 되게 어둡고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냥 금액적으로만 승부하고 실물을 봤을 때 뭔가 긁힌 부분 그대로 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금액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길 바라겠고, 딜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LED로 바꿔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먼저 보고, 검사 날짜 보고, 튜닝이 있는지 렌트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이 있는지 보고, 쭉쭉쭉 보고, 여기 밑에 판금도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다른 것 펜다 판넬, 뭐 판금 이력 있음, 뭐 조정 있음 이렇게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드 멤버, 뭐 크로스 멤버 볼트 체결 방식이라, 뭐 FRP는 뭐 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뭐 체크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안 좋아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11월 3일날 들어온 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합니다. 여기가 좀 사진을 잘 찍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 사용감, 여기 뭔가 빳빳해 보이고,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다 사람이 찍는 거라 각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뭔가 사용감이 조금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키로수로 봤을 때 뭔가 어우러진다. 익스클루시브라고 또 적혀 있고, 금액이 이 가격이고 2kg 쓰면은 괜찮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경력이 조금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 영상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좀 습득을 많이 하시고 뭐 적으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성능부터 보시고, 요거 위에 날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ppm이나 5%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능 점검자들이 그냥 대충 찍는 경우가 많지, 요거를 심지어는 점검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펜다 하나 교체되어 있구나, 9번과 18번 안쪽에 요 부분이, 이 세 번째 이 그림이 뼈대 부분입니다. 주요 부위입니다. 나머지는 외판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미세누유, 뭐 불량, 누수, 누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 밑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왠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느낌은 알겠고, 산타페 TM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TM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11대가 나옵니다. 이 가격대.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2100도 있고 22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단계가 확 올라가서 2400 이렇게 돼서 웬만하면 2400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량의 적정 시세는 2400에서 250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높은 차, 요 디자인, 색깔 뭐 그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요 더 위에 차가 낫지, 나는 산타페 더 프라임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 이 튀어나온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은데 이 가격이다? 라는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렌트력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조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X인데 여기는 없다? 라는 부분은, 여기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도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뒤에 지지대도,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트렁크 도어도 나갔기 때문에 트렁크 리드가 트렁크 도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어는 요거 도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점이죠.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판금이 이게 눈에 더 들어옵니다. 따를 때보다. 그다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차량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믿고 리스크를, 앞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뭐 100에서 200 정도 수리비 나와도 내가 탈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의 자리인데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브레이크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요 사진을 보면 여기 밑에, 왼쪽 밑에 풋브레이크, 발로 밟고 발로 다시 밟아서 푸는 풋브레이크 방식인데, 전 사실 이게 좀 더 좋습니다. 이 PB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조금 약간 제가 한번 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잘 고장난대요. 근데 매스컴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잘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죠. 뒷자리 열선도 있고 차선 이탈도 있고 측후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다 상관없다, 나 이거 뭐 사고 교환 있어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진짜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사야지 라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차가 좀 지저분해서 안 사겠다라고 하시면은 10중 8구 안 타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는 깨끗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싸게 파는 걸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도박을 그래도 차 보고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차를 폄훼하거나, 제가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 엄청 많네요. 기름 엄청 풀이에요. 이건 풀, 이거는 앵꼬. 앵꼬는 일본 말이긴 한데 제가 영어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뭐 G대깔도 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시세가 2450 전후라는 거죠. 깎이고 뭐하면 2300대도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은 2200을 넘어가면 좀 비싼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2200으로 올리면 키로수가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타기에 좀 적당한 키로수, 이게 10만에 가까워지면 아쉬울 게
하나, 둘, 세 개, 심각하면 4개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엔진 미션은 떠나서 외판적인 타이어, 휠 스크래치, 내지는 실내 구겨진 상태, 그 다음에 천장의 오염도, 뭐 이런 부분, 지저분한 이런 부분이 좀 간헐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깔끔하고 내연기관이 그만큼 많이 폭발 배기 뭐 그런 부분을 흡입, 폭발, 배기 원래 4가지였었는데 예전에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나온 지 1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19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지금 생각났습니다. 그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열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비, 바람, 눈, 뭐 이런 노면의 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스톤칩이라고 해서 돌 튄 흔적, 금간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광택도 날아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지저분한 만족도에서 약간 한 10% 정도? 5에서 10%, 심각하면 20%까지도 떨어져서 구매하는데 좀 이제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이 정도 되면은 좀 많이 만족스러울 확률이 대폭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께 차를 보여드릴 때 저도 그렇습니다. 흰 색깔 제가 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흰 색깔을 타셨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제가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팀장님 죄송한데요. 팀장님한테 팔 게 아니고 전 오래 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뭐 주위에서 왜 색깔 이런 색을 샀어? 라는 10명 중에 한두 세 분 의견도 없는 차는 흰색이에요. 흰색을 사면은 아무런 말을 들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야, 흰색 너무 흔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야, 흰색을 샀어야지 이런 내용은 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측면에서 쭉 오래가지 않나. 특이한. 그래서 흰 색깔을 살 때 심지어는 이제 신차가에서 15만원 정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색을 뽑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을 줘서 다른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흰색 15만원 정도면은 그래도 흰색. 그렇다고 해서 15만원보다 금액을 50만원, 100만원 올리면은 좀 바뀌게 할 텐데 그런 거는 너무 장난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측면인데 이건 삼천포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봐서 쭉쭉쭉 보시면은 235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러면 또 산타페 TM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2400 밑에까지는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한 이 정도 완전 무사고 뭐 7인승 상관없지만 보험료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5인승 7인승이 보험료에는 영향이 조금 있어요. 용도 이력 없고 파손 대비 여기 다 그냥 봐야 될 부분은 안 찍어봐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순정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불호, 그다음에 만족도,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정품 대비 뭐 다 있고 다 깨끗합니다. 여기가 비닐로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메모리 시트 뭐 다 있고 사실 메모리 잘 안 누르긴 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동승자가 탔을 때 말이죠. 블루링크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한 달에 몇천 원 내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보다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거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하이패스 룸밀러 있으면 땡큐 오케이.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가 앞에 필름 안 뗐기 때문에 여기 이름 뭐 글씨 안내문 뭐 다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느껴지고 밋밋하긴 해도 핸들 열선 있고 오토스탑 잘 사용 안 하지만 가끔 있으면 좋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성능 기록 보면은 이 금액이면 괜찮아야죠. 이거 조합급사 날짜 내년 4월 26일까지로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키로수 62,000. 그 다음에 사고 이력 없어야 되고요. 이 가격 정도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긴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이 혹시라도 보인다면은 그때 신뢰할 수 있는 딜러와 이 내용이 뭔지 문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차가 금방 나가지 않을까. 금액은 좀 많이 깎아주셨으면 저도 좋겠는데 얼마까지 깎일 걸로 예상이 되냐면 감히 예상을 해볼 건데 조금 빠지면은요 진짜 조금 빠지면은 2,300이 되지 않을까 싶고 좀 많이 빠지면은 2,250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고 2,200까지 깎이면은 살게요 라고 하셔도 절대 안 깎일 걸로 확실하게 거의 99%입니다. 1%의 확률은 제가 이 차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1%인데
99%예요. 100번을 저 구멍에 던져서 안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건데 어쩌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250까지는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그거는 제 희망사항이고 깎이면은 한 2270, 80 이 정도는 일반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를 반으로 쫙 갈라서 위쪽 지방은 조금 이제 한 20, 40 많이 깎이면 50 느낌인데 경기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한 일반적으로 50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는 그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가름하실 때 직접 고르셔도 좋긴 하겠지만 한번 잘못 사시면은 아무래도 두고두고 후회를 하실 경우보는 조금 약간 그렇긴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설정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카는 매물이 있긴 있어도 이런 시세보다는 이 가격으로 팔고 안 깎아주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20만원 깎이는 경우 뭐 있을 수는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좀 되는 차만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매물 대수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라는 단점인데 장점은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안 속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엔카 차주를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를 뭐 넘버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직접 만나셔갖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아까운 그 금액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점을 아무래도 본인 차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 괜찮다 라는 부분 다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제 차 이제 팔려고 하는데 손님분들은 오시는데 제가 솔직히 안 깎아주고 좀 친절하게 좀 안 해서 저는 친절하게 손님한테 안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광고비를 내고서 광고를 엔카에다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뽑아야 되니까 덜 깎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꼼꼼하게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본인 차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딴 차를 팔아도 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 차는 그냥 대충 이게 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확률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집을 파실 때 우리 벽지 여기 찢어졌고요. 우리 금이 여기 갔고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집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뒤에 따라다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시세 비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차주가 아닌 거예요. 뭐 차주라고 하더라도 싸게 올려놓고 다른 차로 돌려서 팔려고 하는 2, 3개월짜리 그런 이제 단물 빨아먹기용 그런 허위 매물 같은 미끼 매물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유튜브 영상 뒤에 보통 올릴 때가 있습니다. 링크를 최종 화면으로 그런 게 있고 KB 차차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배드림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구매 대행을 위주로 하나 보니까 알선 딜러한테 구매했을 때 장점을 말씀드린 건데 알선 딜러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안 깎아주거나 환경 설정을 건드리거나 금액을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딜러 전산을 안 보여주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장단점이 있다. 직거래는 직거래 나름대로 보증이 안 되는 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구청에 가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점, 뭐 이런 점. 물론 매도비랑 수수료는 아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직거래를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왜 직거래로 파냐? 딜러한테 판매할 때보다 더 받기 위해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보통 의도가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딜러 중고차 매매단지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도비 수수료는 빠지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중간에 매개체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점인데 딜러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제 중간에 불러서 하기도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같이 중간에 중개 알선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요. 여하튼 제 약간의 PR 아닌 PR을 좀 하자면 좀 꼼꼼하게 그리고 금액도 깎아드리고 안 속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50분 가까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특정한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시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좀 점을 좀 코칭을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 1.25배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류 소렌토랑 이제 산타페 더 프라임이랑 둘 중에 비교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올류 소렌토는 1700, 1800이 일반적으로 11만, 12만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10만, 11만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노블레스 스페셜이 일반적으로 좀 제일 인기 있고 한 등급입니다. 뭐 나는 옵션도 필요 없고 휠이 크롬휠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나 그냥 노블레스로 가셔도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데 이제 두 차종 중에 하나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한 대를 사실 건데, 매매단지를 방문을 하셨을 때 이거 두 대, 이거 한 대, 내지는 이거 두 대, 이거 두 대 이렇게 보시려고 하실 때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네 대를 보는 게 한 자리에 서서 이거 보고 바로 이거 보고가 아니라 키를 받고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매매단지 또 가서 또 한 대를 보고 또 다른 매매단지로 가서 또 보고, 근데 차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 고르는데 30분에서 1시간, 그 다음에 이동하고 차 보는데 또 1시간, 그러면은 맨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1시간, 그 다음에 이동해서 차 보는데 1시간, 그러면 4대를 보면은 총 몇 시간입니까? 5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길 막히면은 또 어떡합니까? 그리고 할부로 하시면 또 30분에서 1시간 또 걸리고, 출고하는데 또 30분 이렇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상관없다라고 하셔도 딜러 분들께서 그렇게 안 하시려고 보통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되 동선을 잘 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1번, 2번 안에서 차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1번을 보는 이유가 제일 메리트가 있는 차기 때문에 1번을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비교용으로 볼 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시세 공부 여러분들께서 미리 수박에 겉핥기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하루에 잠깐 보고 고르지 마시고 조금 이제 며칠에 걸쳐서 여러분들 급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주 내지는 2주 정도 좀 심도 있게 매일같이 복습과 뭐 하나하나 다 찍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날짜가 좀 오래된 거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는 이거는 왜 싸지? 이거는 왜 안 나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시간 관계상 좋지 않을까? 다른 거 얼마 안 된 차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 순서대로 봐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키로수가 좀 짧은 거 눈에 들어오면은 이건 4륜의 프리미엄이구나, 은색이라서 싼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요거 괜찮은데 흰색에 썬루프도 있고 5만이면은 이 가격 요런 식으로 이게 조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사시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좀 어려운 게 중고차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한다고 하시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 빠뜨리고 하면은 두고두고 후회하시고 조금 이제 약간 에이씨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수수료 받은 만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래 저번 주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로 조금 밀렸습니다. 더 해야 될 영상도 있긴 한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영상 뭐 2개씩 올리는 게 가능은 한데 조금 약간 체력적으로 좀 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라서, 조금 하루에 될 수 있으면은 하나씩 올리는 것도 좀 빡세긴 한데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낮이 되면은, 이거는 밤에 찍고 밤에 편집하고요. 낮이 되면은 보통 돌아다니거나 애 보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지금 벌써 160일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